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까지는 사냥개처럼 심부름을 시키더니 들짐승이 없어진 지금에는 도리어 삶아 먹히는 사냥개에 박해를 당하고 있도다. 대규모 함선을 주둔시키고 신라에게 굴복을 할 테냐, 전쟁을 할 테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언은 신라가 전쟁을 각오하고 당에 거침없이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7년간의 나당 전쟁에 돌입합니다. 경주 낭산 기슭에 있는 사천왕 사터. 신라 문무왕 때 세워진 큰 사찰이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노규 사천왕 상전. 사천왕은 불법 수호신이며 동시에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사천왕사의 건립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당나라 군사가 대거 신라를 침공한다는 정보가 신라 조정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조정에서는 이런 대책 회의에 부심을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명랑이라는 스님을 모셔와서 그 대책을 물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명랑 스님에게 물어본 결과 이곳 사천왕사 이곳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사천왕사라는 가람을 창건하게 되면은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 절을 창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천왕의 힘을 빌어 국난을 이겨내려던 문무왕. 하지만 미처 사찰이 세워지기도 전에 신라는 당의 침략을 맞는다. 당시 제대로 격식을 갖출 여유가 없던 신라는 우선 비단으로 절의 벽면을 치고 풀로 신상을 만든 후 사천왕전에 당군을 물리쳐달라는 염원을 빌었다고 전한다.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천왕사를 세움으로써 문무왕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던 것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군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백제 유민을 군사 조직에 흡수하고 각종 신무기들을 개발한 것이다. 군사력으로 징발하는 주민의 다양한 성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왕경인을 징발해서 충원하는 중당, 백제 유민을 충원하는 백금서당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또 신무기의 개발 혹은 무기 성능의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갈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장창으로 무장한 부대인 장창당, 또 노를 성능을 개량해서 만든 노당 등의 이런 신무기를 활용한 군사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이 문무왕 후반기, 즉 670년대 대당전쟁 과정의 군사적 대비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도가 깊은 그러한 개혁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여 인근에 있는 석성산성. 신라가 당과 최초로 전투를 벌인 지역이다. 669년 전쟁 준비를 마친 문무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웅진도독부를 총공격한다. 그리고 이내 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한다. 나당 전쟁 초반기의 양상은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직접 공격하면서 고구려 땅에서 발생한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한다.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백제 유민들이 전쟁 때 죽은 조상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 비를 건립한 사람들의 관직명에서 대사, 소사라는 신라관 등이 발견된다.
당시의 신라가 백제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했음을 알 수 있다. 673년에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본국에 있을 때 관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라가 관등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백제 유민을 전체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가 백제 땅을 완전히 점령한 나당전쟁 후반기, 전선은 점차 임진강 일대로 옮겨온다. 당군은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원정을 단행하게 되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흡수하여 대항하게 된다. 거란, 말갈, 당 연합군은 임진강을 넘어 치열하게 공격을 계속했지만 격퇴당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탄강 유역의 매소성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전리 산성. 나당전쟁 때 최고의 격전이 벌어졌던 매소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한탄강을 통해 남하하려 했던 당에게 매소성은 중요한 요새였다. 지금 현재 여기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좀 중심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몸돌만 지금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몸돌입니까? 예. 이곳에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 대전리 산성은 한탄강을 넘어오는 접근을 방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도 이 지역은 추가령 지구대로 회랑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험준한 지세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나지막한 이와 같은 산이지만 바로 그 단해를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그 위에다가 구분응선상에 이와 같은 산성을 지금 현재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근행이 이끄는 20여만의 당군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퇴각한다. 이로써 한탄강을 넘어 남하하려던 당군의 의도는 좌절되고 전쟁의 주도권은 신라연합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당시 당군은 이근행 휘하 당병과 그리고 말갈과 거란병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도 거란병과 말갈병으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며 여기에 비하여 신라군은 초기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했고 이제는 도리어 신라군이 주동이 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흡수통합해서 그들까지도 지원을 받는 이러한 연합체제의 효율성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전에 이어 나당전쟁 최후의 전장은 기벌포였다. 이곳에서 수십 차례의 해전 끝에 서해바다를 통해 한반도를 공략하려던 당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된 것이다.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이라고 하는 외세, 하나의 공동의 그런 그 타겟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대립된 감정보다는 하나의 민족의식이 있는데 호소하고 그것을 보다 앞에 내세우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그 민족의식이 좀 더 살아나고 이것이 아마 투영된 게 대당 전쟁을 원활하게 한 아마 동력이 아닌가 이런